네. 롯데 얘기해야죠. 롯데 얘기. 제가 또 롯데에 또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가 알레르기 아주 그냥 발작을 하는 거, 예, 친일. 하여간 일본 묻은 것들은 제가 용서를 못 하는데, 꼭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롯데에 제가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 롯데 관련한 소식이 주말 새, 예,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예, 난리가 났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건데, 소위 말하는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예, 제가 좋은 소식은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나도 좀 빨리 좀 받고 싶다. 아, 예, 그런 분들은 예, 저도 한번 그런 거만 해볼까요, 여러분? 약간 그 있잖아요, 왜 뭐죠? 멤버십.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만 막 제가 찌라시 막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그럼 여러분 얼마 내실 거예요? 농담입니다. 예, 아무튼 멤버십 전환도 생각은 하고 있다. 아니야 생각 안 하고 있어. 괜히 또 오해하시나. 그렇습니다만은 찌라시가 돌았는데 피디님 찌라시 한번 올려주세요. 찌라시 내용은 길지 않아요. 올려주세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요런 내용이에요. 찌라시 내용 별거 아닙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찌라시입니다. 이거 제가 사실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찌라시가 이렇게 돌았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12월 초에 대롯데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그리고 대우처럼 천하의 대우처럼 공중분해된다라는 얘기. 와, 내용이 살벌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2월 초 모라토리움 선언설. 그러면서 차입금이 39조에 되더라. 그리고 24년에 당기순이익은 1조밖에 안 된다. 이거 뭐냐 이거. 차입은 39조인데 돈 벌어가지고 1조밖에 못 벌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롯데홀딩스, 지주, 케미칼, 호텔롯데 등등등 전체적으로 차입금이 하여간에 29조가 넘는다. 이거 어떡할래 그러냐 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이제 촉발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동안 있었던 한샘, 일진 머티리얼스, 미니스톱, 중고나라 인수 실패, 뭐 백화점의 실적 악화 등등등 하다 보니까 롯데건설이 미분양 등등등 하다 보니까 은행 관련해서도 현재 연대보증 등등이 이제 치명타로 작용하면서 뭐 롯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도 방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예, 직원 50% 이상 감축되고 그래서 이제 뭐 금융권이 작년부터 롯데를 쭉 보고 있었는데 향후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된다라는 식의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자, 찌라시가 돌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 어제 관련한 롯데그룹 전체 계열사 주식이 그냥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어제 롯데그룹에서 정식으로 죄송합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요렇게 해명했습니다.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유포자 내가 찾아낸다 너. 법적 조치한다 내가 라고 하면서 예, 발본색원하겠다는 아주 무서워 죽겠네. 예, 요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찾아보시죠 한번. 무서워라.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저도 이 유포자가 될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찌라시였습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아무튼 요렇게 해서 롯데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관련한 주식들이 쭉쭉 빠지면서 난리가 났었죠. 롯데 웰푸드, 칠성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혼조세를 보이는 계열사도 있었습니다만은 문제였다라고 지적된 계열사들은 주식이 쭉쭉쭉 빠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예, 그래서 또 제가 롯데를 또 전담 마크하는 마크맨으로서 여러분께 관련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찌라시 요거 위험한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찌라시 때문에 사실은 금융시장에 흑색 정보가 돌기도 하고요. 선량한 기업에게는 어떤 때는 예측 불허에 불측에 정말 손해를 입히기도 하는 등등등 예,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이런 정보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유포자들 문제가 많습니다. 시장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찾아내야죠.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면피하기 위해서 교과서 같은 얘기 해드렸고요. 찌라시 위험성 경고 일단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찌라시가 얘기했던 결론 있잖아요. 내일 모레 모라토리움이다. 이 12월이라고 하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내일 모레 모라토리움이고 곧 공중분해 된다는 얘기. 예, 너무나 조악한 얘기고 허무맹랑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찌라시 쓴 사람 이거 수준 낮구만 이라고 해서 치부하면 될 일인데 찌라시 앞단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런데 뭐뭐뭐뭐를 잘못해서 현재 굉장한 위기라더라 라고 했던 그 앞단의 내용
결론이 과격해서 그렇지 위기를 지목했던 그 앞단의 내용은 저는 맞다라고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롯데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래 위기지 이런 거죠. 방 안에 가스가 꽉 차 있으면 작은 성냥불만 던져도 터지는 거죠. 예, 시장에서는 이미 롯데 이거 잘하는 거야. 위기 아니야? 쟤들 왜 저래? 아, 걱정되는데 라는 위기 섞인 인식들이 방 안에 가스 차듯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찌라시 한 방에도 폭탄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일단은 롯데그룹의 해명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무근이다! 그러면요. 사실 무근인 이유를 깔끔하게 정리해 줬어야죠. 위기설의 핵심은 뭐냐? 유동부채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돈이 많은데 네가 아무리 땅이 많고 뭐 롯데타워 빌딩이 많으면 뭐하냐. 유동부채 돌아오는 거 바로 막을 수 있어? 유동성 괜찮아? 라는 게 사실은 질문의 핵심인데 우리 A그룹은 현재 단기채가 얼마고 들어올 자금이 얼마고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가 얼마고 뭐 등등등 해서 봐라.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숫자 몇 개 정확하게 던져줬으면 해명이 될 것을 결국 숫자를 뺀 해명을 함으로써 이미지 공격에 이미지로 대응하는 그래서 해명도 참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숫자 몇 개 정확하게 보여주면 끝날 일을 결국 숫자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해명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뭐 발본 세곤하겠다,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해 가는 비웃음을 시장에서는 비웃음을 사는 해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찌라시는 찌라셨습니다만 대응도 형편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앞단의 위기설에 대해서 박시동씨 공감한다며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시지. 제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롯데그룹 전체적으로는 그럼 어떤 상황인가 말씀드려 볼게요. 차입금 39조 상황 얼추 맞습니다. 얼추 맞아요. 얼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올 예상순이익 1조에 불과하다 얼추 맞습니다. 차입금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계산하면 3, 4조 정도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 얼추 맞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들어올 내가 벌어서 가지고 있는 내 돈보다 갚아야 될 돈이 뭐 30배 이상으로 많은 거야? 맞아요. 얼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차입금 관련해서 많이 늘었어? 급속하게 늘었어? 맞아요. 최근 몇 년 새 10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돈은 계속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을 냈고 롤오버를 계속하면서 다른 빚으로 바꾸면서 이자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위기의 풍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다. 그룹 전체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제는 아무리 빚이 많아도 멀리 미래에 갚아야 될 돈이다. 그리고 유동성 관련한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아니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롯데가 갖고 있는 빚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니 문제가 뭐냐? 당장 내일 모레 갚아야 되는 단기채의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올해 들어올 단기채가 6조 4,520억 정도고 내년에 돌아오는 게 4조 3,870억이에요. 그 후년도가 1조. 그 다음은요 6천억대로 떨어집니다. 즉 단기 빚을 계속 롤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의 질이 안 좋습니다. 빚도 커지고 있고 못 갚으니까 계속 롤업을 하면서 이자 비용이 커지고 있고 단기로 계속 빚이 돌아오니까 잘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창 벌어서 해결하든지 크게 팔아서 한번 싹 갚아내지 않으면 계속 풍선 커지겠는데 맞습니다. 이런 얘기 일단 맞다라고 전제하고 넘어가고요. 최근 어떤 일이 생겼느냐. 롯데그룹사 전체가 신용등급 강등을 맞이했습니다. 당초 롯데그룹의 전체 신용등급은 여러분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A 마이너입니다. 얼추 다 AA 마이너예요. 그럼 전부 다 모범생이냐? 그건 아닙니다. 롯데 중에서 제일 좋은 애들이 내가 보증할게, 내가 인수할게, 내가 인수확약할게 라고 하면은 그 좀 신용등급 안 좋은 계열사가 낸 회사채나 이런 것도 상위 등급으로 같이 일치가 돼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롯데그룹은 대충 AA 마이너 정도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됐느냐? 떨어진 회사가 있고요. 떨어질 예정이다. 그래서 의견이 바뀐 게 있습니다. 네거티브로 의견이 바뀐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급이 내려가거나
내려가기 직전이라고 경고를 받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모든 안 좋은 계열사에 지급 보증을 해줬던 큰형님들,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요런 애들이 신용등급 하락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 사실상 그룹 전체의 신용도도 많이 흔들흔들 걸리는 상황이다. 요렇게 일단 롯데 전체의 상황을 이해해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개별적인 그룹들 하나하나를 한번 따져봐 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때가 어디냐? 롯데케미칼. 케미칼 이름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석유화학.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롯데 사실은 현대는 모기업이라고는 뭘까요? 현대건설 아닙니까?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던 현대건설. 예를 들어 삼성은 모기업이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태초가. 예를 들면 뭐 CJ죠, 제일제당.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롯데 어떤 그룹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야 되는 기업의 정신이 녹아있는 전신은 어디냐? 바로 석유화학. 호남 석유화학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름을 바꿔서 지금 어디로 갔냐? 롯데 케미칼. 이름이 케미칼이라서 헷갈리는데 석유화학 회사입니다. 석유화학 회사.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롯데그룹을 볼 때 여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지배구조 볼 때는 따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가 최상단에 있고 연결고리가 어디고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그냥 그룹을 볼 때는 여기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 여기가 제일 큰 형이에요. 어떤 식으로 큰 형이냐? 돈 많으면 형이지 뭐. 우리도 부자들 만나면 그냥 바로 형 소리 나오잖아요. 뭐 아무리 어려도 뭐 형입니다. 돈 많으면 형이에요. 케미칼 형이에요. 롯데 전체 그룹에 캐시카우가 롯데케미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돈 잘 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리즈 시절에 주가가 무려 45만원까지 갔었던 좋았죠. 지금 주가 얼마게요? 7만원. 7만원 조금 넘어요. 45만원까지 주가를 호령하던 회사가 무려 7만원까지 떨어졌다. 얘기 다 했죠. 그런 상황입니다. 롯데그룹의 핵심인 케미칼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케미칼이 돈이 많을 때 안 좋은 애들 돈 많이 꿔줬어. 동생 막내 어렵나? 우리 누이 어려워. 조카 시집 보낼 때 됐어. 내가 좀 혼수 좀 마련해줄까? 큰 조카 학자금 없나? 내가 좀 대줄까? 원래 그러잖아요. 집안에 제일 큰 형님이. 롯데 케미칼이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계열사가 안 좋으면 돈을 꿔줍니다. 직접 채무로 주기도 해요. 또 아니면 너 못 갚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주식으로 줘 라고 해서 지분 투자도 해주면서 사실상 돈을 꿔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형 저 밖에서 저 대출 좀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뭐예요? 회사채 발행해야 되는데 그럼 뭐 보증인 없나? 형이 보증을 서야 이율이 싸답니다. 오케이 내가 보증 쓸게 라고 해서 연대채무나 채무상환 보증, 인수보증, 인수확약 이런 거 엄청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롯데 계열사의 모든 채무의 제일 중심에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케미칼이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다 흔들려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케미칼이 장사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석유화학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중자 때문에 안 돼요. 중국, 중동. 쌍중이죠. 중국, 중동. 중국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저가 시장에서 석유화학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그야말로 한국 시장을 잡아먹기 위한 치킨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단원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원래 하고 있던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범용 제품, 중저가 제품들은 이제 중국하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부가가치의 고품질 사업으로만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변신이 좀 마침 늦었고 그 변신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벌던 거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의 치킨 게임 전략에 말려들어서 한국이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석유화학 시장은 중국으로 무게추가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결국 석유를 캐내는 중동 애들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까지도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석유만 수출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겠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석유화학 제품 만들어 볼래 라고 해서 중동까지도 현재 생산에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쌍중 때문에 시장을 나눠먹게 하면서 굉장히 포션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 위기가 일단 1차적으로 왔는데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살 길 마련해도 힘든 상황인데 본업을 잘해도 힘든 상황인데 뭔 큰 실수를 했냐면 잔실수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큰 실수 말씀드릴게요. 2015년에 삼성이 안 한다고 한 정밀화학이나 석유화학 관련한 계열사를 전부 다 롯데가 받았습니다. 갖고 와. 하기 싫어? 내가 볼륨 키울 테니까 갖고 와라고 해서 그 당시 삼성 관련한 석유화학 계열사 3개를 롯데가 인수하는데 3조가 들어갑니다.
3조가 들어가요. 3조가 들어가는데 지금 얼마냐 볼게요. 그때 3조 정도 투입했는데 지금 지분가치 대충 예를 들면 롯데 정밀 같은 경우에도 4,300억 수준. 급락. 자, 그 다음에 그건 그나마 옛날이고 최근에 치명적인 실수 모르겠어요. 장기적은 모르겠으나를 뭐 했냐. 일진 머티리얼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얼마에 인수하느냐? 무려 2.7조. 2.7조에 일진 머티리얼을 인수하는데 55%를 삽니다. 해당 기업의 지분의 55%를 사는데 지금 얼마냐? 지분가치 6,800억. 뻥 좀 못해가지고 3조를 들였는데 2년 새 어떻게 됐느냐? 6,800억이 됐다. 2조를 한원으로 날려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일진 머티리얼 비싸다고 시장에서 경고 많이 했어요. 너무 비싼데 라고 했는데 롯데는 과감하게 인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에도 진출할 거야. 니네들이 맨날 석유한다고 욕했잖아. 우리도 2차 전지 할 거라니까 라고 하면서 2차 전지 동박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을 사면서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신사업을 뛰어들겠다고 과감하게 롯데는 얘기했는데 그 당시 시장의 비판이 셌었죠. 너무 비싸. 계산 똑바로 한 거 맞아? 공 하나 잘못 붙인 거 아니요? 이러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죠. 당시에는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식으로까지 설들이 나왔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2세 신유열. 저는 신유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만 신유열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름을 다르게 부를게요. 피디님 이름 좀 띄워줘요. 신유열의 일본 본명 이름 뭐예요? 사토시. 시게미치 사토시. 이게 본명입니다. 이게 이 사람 국적은 일본이고요. 본명이 이거예요. 왜 한국 언론이 자기가 자기 이름 사토시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신유열이라고 이름 써줍니까? 집에서 부르는 이름 써주는 거예요? 저 집에서 정우성이에요. 예? 저 우성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우성이라고 써주냐고요. 아니잖아요. 예. 어쨌거나 신동빈 회장의 2세 시게미치 사토시가 2세 경영에는 참여했는데 주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그룹의 지주사의 주식을 사야 되는데 보통 우회 상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점핑 해가지고 돈을 마련하니까 2세 경영과 2세 상속을 염두에 둔 새로운 계열사 띄우기가 2차 전지 산업이고 이쪽이 아닌가라고 시장은 그런 설도 나왔다는 거예요. 하도 비싸게 사니까. 어쨌거나 자 정리합니다. 롯데케미칼 본업에서 중국에 털리고 중동에 털렸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신을 꾀하지는 못할 망정 2세 승계를 염두에 뒀다는 의구심마저 자아내는 정도의 과감한 배팅을 하면서 일진 머티리얼을 샀는데 인수 비용에 비해서 현재 지분가치 작살난 상황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때 기업에다가 계열사 기업에다가 너무 많이 돈을 꿔줘가지고 지금 연동해서 밀려있는 채무 상환 등등등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겠냐? 3분기 천하의 롯데케미칼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롯데케미칼이 적자 전환. 적자예요. 적자입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손실이 4,136억인데 지금 손실이 4천억 났어요, 여러분. 근데 롯데케미칼이 갚아야 되는 1년 이자 비용이 얼마냐? 4천억. 이자만 지금 4천억을 갚아야 되는데 거꾸로 마이너스 4천억을 찍고 있다. 너무 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찌라시의 하단에 있는 내용은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현재 수긍할 수는 없으나 찌라시의 앞단에 있었던 내용, 롯데 위기설을 지목했던 롯데케미칼 얘기를 쭉 들어보니 이거 맞네. 맞아. 위기 맞네라고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고. 자, 다음 얘기해 볼게요. 롯데 쇼핑으로 넘어갑니다. 롯데 쇼핑. 얘네들도 엉망진창입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체크! 얘네들도 엉망진창입니다. 올해 적자 상반기에만 682억 순손실, 대단합니다. 얘네들은 근데 왜 적자야? 여러분 보나마나죠? 백화점 요새 작살나죠? 롯데백화점 여러분 뭐 매력적이라고 느끼세요? 하다못해 현대백화점 더 현대로 막 뜨고, 신세계도 어떻게 해보려고, 백화점은 또 동생 정유경이가 그래도 잘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요. 근데 롯데백화점이 뭐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돼요, 안 돼. 백화점은 제일 많은데 경쟁사로부터 한참 밀려. 그러니까 백화점 작살나, 롯데마트 작살나. 결정적으로 뭡니까? 이커머스 시장에서 작살나. 그래서 쿠팡에 다 잡혀. 그래서 한때 유통의 제왕 롯데, 지금 현재 3위로 추락.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잘 해보겠다고 뭘 했냐, 우리도 이커머스 할 거야 라면서 롯데온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롯데온에서 쇼핑해본 경험 있으세요? 전 없어요. 롯데온 창사 이래 매년 적자, 누적 적자 5,800억. 난 여기 임원들은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창사 이래 계속 적자에 누적 적자 5,800억. 잠이 오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만회해보겠다라고 뭐 했냐, 편의점사, 미니스톱사, 중고나라도 삽니다. 여러분 중고나라 샀는데 어떻게 돼요? 당근의 완패, 작살,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래서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작살.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냐, 롯데건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롯데건설 현재 여러분 PF 위기인 건 다 아시니까 설명을 건너뛰고, 현재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로 잡혀 있는 거 규모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조금 잡으면 4조 3천억에서 5천억 사이, 대충 그냥 4조 5천억이라고 해볼게요. 4조 5천억이 현재 빚으로 남아있다. 여기서 하나 터지면 다 터집니다. 근데 악성이 많아, 악성이. 왜냐 봤더니 아예 미착공인 상황이 많아요. 착공이라도 하면 본 PF로 넘어가는데,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첫 삽도 못 두고 있는 미착공인 데가 현재 롯데 갖고 있는 우발 PF 중에서 70%입니다. 미착공 악성 현장의 70%고, 이건 PF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PF의 로케이션 어디에 많이 깔려있나 봤더니 84%가 지방이에요. 지방 부동산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냐고요. 4조 5천억이 우발 채무로 PF로 잡혀 있는데 70%가 미착공이고 또 84%가 지방이야. 이거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전부 다 우량자산 매각해서 때려 맞거나 지방 붐이 나오거나 할 때까지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롯데케미칼 답 없죠. 롯데건설 답 없지. 롯데쇼핑 답 없지. 호텔 롯데 답 없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엉망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찌라시가 돌기 전부터 시장에서는 롯데 위기설 말만 안 돌았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용등급 다 내려가고 난리 났었죠. 이런 상황이고, 그룹 전체적으로 했던 신사업들은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신사업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롯데에서 야 우리도 헬스케어 하자라고 롯데 헬스케어 진출했는데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요? 첫 사업을 야심차게 했는데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예, 그래서 막 시장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예, 사실상 뭐, 퇴출 수준? 예, 퇴출 수준? 예. 유전자 검사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하는 동 마는 동. 그러니까 신사업도 그렇게 빚을 못 봐. 뭐 이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샘을 또 사요, 한샘. 네, 한샘을 사는데, 예, 샀는데 현재 예, 주가 70% 70% 손실 중. 손 대는 것마다 아주 마이너스의 손. 그러니 뭐 원래 잘하던 분야에서 다 안 되고 신사업하는 건 다 안 되고 하니까 빚은 계속 늘어나고 갚아야 될 이자는 천문학적으로 쌓이는데 마땅한 돌파가 보이지 않으니 늘 시장에서는 노심초사. 저러다 롯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물론 대마이긴 하니까 대마 불사지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늘 위기설이 있었다. 심지어 시장에서는요, 이러다간 답 없는 거 아니야? 우량 계열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럼 매물은 뭐가 좋을까? 라고 해서, 말도 안 됩니다만, 저는 이거 팔린다고 생각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롯데 웰푸드. 이게 뭐냐면 옛날 롯데 제과예요. 빼빼로! 예. 그 다음에, 사이다. 롯데 칠성. 예. 이런 거 파는 거 아니야? 등등등 해서, 뭐, 그쪽에다 눈 돌리는 정도까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정도니, 말 다 했죠. 예. 요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런데 그룹의 전략을 세우고 몸부림쳐서 새롭게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롯데는 사실 어떤 게 또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냐. 신동빈, 신동주 두 왕자의 난이 끝나질 않았어요. 형인 신동주 회장이 내가 졌다, 나 나간다 이런 걸 하질 않아요. 나는 반드시 복귀한다라고 늘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롯데그룹의 최정점에는 일본에 있는 광윤사라는 회사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일본 롯데홀딩스가 사실상 지주회사입니다. 그 밑에 이제 쭉쭉쭉 내려오면 우리나라로 되면 호텔 롯데로 쭉쭉쭉 계열로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광윤사를 지배하면은 일본 롯데, 한국 롯데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윤사 지분은 형인 신동주 회장의 지분이 더 많아요. 근데 어떻게 동생이 회장이냐? 형은 지금 한 8전 9기 정도 될까? 11전 12기 정도 될까? 계속 경영권 회복 트라이를 합니다. 근데 매번 져. 왜 지냐? 본인 지분이 많은데. 예. 우호 지분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종업원 지분들. 우리 사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임직원 지분이 있어요. 임원 지분. 이 사람들 누구냐? 고 신격호 회장의 창업 동기들이에요. 올드맨들이에요. 아버지 친구들. 이 사람들이 예, 쉽게 하면 장남 말고 차남을 밀어줘. 그러니까 지분 대결하면은 개인 지분은 신동주가 많은데 아버지 친구들이랑 우리 사주에서 신동빈을 밀었기 때문에 못 이겨. 그래서 전체 회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신동빈이 해. 근데 본인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임원지주나 우리 사주 같은 데에서 한 번만 입장을 바꿔주면 언제든지 쿠데타 가능하다. 언제든 나 역전 가능하다라고 칼을 갈고 있는 게 신동주. 그리고 그 형을 언제든지 디펜스 해야 되는 게 신동빈.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롯데가 위기인데 이게 입맛이 묘한 게 뭐냐, 여러분. 신동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동주 입장에서 임직원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어유, 저 큰아버지, 어유 삼촌 이러면서 아버지 친구들, 그 일본의 그 진짜 유지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장막 뒤에 있는 진짜 큰 손들, 창업자들 다 찾아가서 아이고 삼촌 이러면서 아 동주 왔는가? 예. 자네 왜 왔는가? 저 동빈이하고 또 싸우면서 편들어 달라고 왔는가? 그건 게임 끝난 걸세!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딱 이렇게 얘기했죠. 저도 웬만하면은 포기하려고 그러는데요. 한국 상황 보세요. 동빈이한테 맡겨놨더니 지금 착살 났어요. 찌라시 보십시오. 주가 막 10%씩 빠지고. 아, 회사 망합니다. 요게 바로, 요 한국 위기설이 바로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에 불씨로 활용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요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막 뒤에 있던 어르신들께서 그 사람들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요. 뭐 담아내기 상께서 일어나가지고 아 그런가? 자네를 내가 싫어하긴 하지만 동빈이한테 맡겼더니 한국 롯데가 작살 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흔들거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기둥뿌리 썩고 있다. 경영권 분쟁에서. 근데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하 시동씨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신동빈 회장의 2세. 아까 그 이름 뭡니까? 피디님. 사토시는 이미
이 직함을 달고 2세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없어요. 조만간에 주식 승계가 들어가겠죠. 어떤 꼼수를 쓰는지 지켜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신동주 회장의 자녀도 참전했습니다. 어디에 참전했느냐? 광윤사 이사에 등극했습니다. 그 뭐야? 이제 나는 못 이겨도 말이야, 내 자식은 너를 이기겠어 라면서 2세 전쟁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제 간의 싸움과 사촌 간의 싸움이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둥 뿌리는 썩는데 저 둘은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얘네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기설 때문에 밑에 기둥 뿌리가 썩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오직 그룹의 이 어떤 지배권의 쟁탈에 눈이 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새롭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정말로 비상경영을 해야 되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충 제가 짧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설명을 들은 여러분 어떠세요? 찌라시가 얘기한 당장 2주 있다가 부도난다라는 건 좀 말도 안 되지만, 위기설의 본질을 지목했던 이 찌라시의 내용 일견 타당하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롯데 혁신과 대단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묘수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롯데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사실 무근이다! 위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위기일 때 위기를 인정해야 위기를 피할 수 있다. 근데 위기라고 지적하는데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롯데 설마 망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거기 들어있는 수많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협력업체도 있고 한데, 그래도 제 기준이 6인데 제가 설마 롯데 망하라고 그러겠어요? 문제는 뭐냐? 위기라고 얘기할 때 정신 차리고 들어라.